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별일 아닌 것도 어긋나고 작은 문제들이 연달아 생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 사이를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 운의 흐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기까지 그의 곁에는 운을 키워준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조용히 운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때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괜찮다,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등을 떠밀어 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그만해라 하고 마음을 주저앉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류에 적힌 스펙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가?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서는 작은 일도 불안해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려는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실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는 것이다. 그 끌어오는 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느냐,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느냐,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느냐, 이 선택이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이 술술 풀리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고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시기.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무렵 당신 곁에는 묵묵히 도와주는 누군가, 당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꼬이던 시기. 뒤돌아보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던 사람 말로는 친구 같았지만 늘 의심과 불평을 심어주던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 운을 지키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내 운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내 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책임을 함께 지려는 태도, 남의 빛을 인정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끝없는 변명, 뒷말 질투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느새 내 운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 역시 순간의 이익 앞에서 명예를 버린 적은 없는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은 없는가? 말은 앞섰지만 행동은 뒤로 밀어둔 적은 없는가? 남의 잘됨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은 없었는가?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운은 조금씩 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운은 다시 움직입니다. 운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조용히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누구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운을 키워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모르게 갉아먹는 사람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을 잃게 만드는 5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용과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과 상황이 바뀌면 말부터 바꾸는 사람. 이 둘의 운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부분에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잃은 사람은 결국 운도 잃는다. 이 말은 내가 기업을 시작하던 가장 초라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진실이다. 많은 사람은 운을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온 수많은 인생과 수백 건의 거래는 언제나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다. 운은 재능보다 먼저 신용을 찾아간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운은 머문다. 대구 삼성상회를 막 세웠을 무렵 우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허름한 창고, 몇 개의 포대, 빚과 불안,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신입 상인. 그 시절 내가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돈은 없어도 신용은 잃지 말자. 왜냐하면 신용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물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납기일은 그대로라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인부들은 이미 퇴근했고 재고는 부족했고 힘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포대를 나르고 묶고 채우고 옮겼다. 새벽 첫 기차가 들어올 때 나는 비틀거리며 물건을 실었다. 거래처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나를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회장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소.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그 거래처는 이후 10년 넘게 삼성의 든든한 고객이 되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신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입만 열면 잘 해내겠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약속을 지킬 때가 되면 연락이 끊기고 늘 상황 탓, 사람 탓, 날씨 탓을 하던 사람들. 한 번은 거래처 소개로 한 젊은 상인을 만난 적이 있다. 말은 유능했고 태도도 당당했다. 하지만 납기일이 다가오자 그는 사라졌다. 변명은 끝없이 이어졌다.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음엔 잘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늘 약속을 따라오지 못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그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등을 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신용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이 세상은 냉정해 보이지만 운만큼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길이 닫힌다. 남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떠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고객의 마음은 돌아선다. 이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다.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다. 이 습관은 훗날 삼성의 품질 철학이 되었고 고객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믿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또 하나 배웠다. 명예를 잃은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가 끊기고 기회가 끊기면 운도 멀어진다. 명예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태도,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 조용한 벽돌들이 쌓여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기 첫 장에 이렇게 적는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인가? 나는 누구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정한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운을 다시 당신 편으로 돌려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운을 잃게 만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침착함 하나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다음 부분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겠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긁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업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며 평생을 걸어 확인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운도 다스리지 못한다. 침착함을 잃는 순간 운의 흐름도 흐트러진다. 대구,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하루는 거래처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물건 수량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직원들은 밤새 포장했고 실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하고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응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이긴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운이 된다.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자 나는 더 다양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빛부터 달라지는 사람. 실수한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할 것이 있어도 망설였고 작은 문제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하나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간부는 며칠 뒤 나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감정이 오르기 전에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변화는 팀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조직이 되었고 성과도 오히려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운의 방향을 결정한다. 삼성이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 뛰어들던 시기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섬유가 황금 산업인데 왜 위험한 전자로 가느냐? 반도체는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대신 자료를 펼쳤고 감정 대신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침착함 하나가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삼성을 반도체 강국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나는 존경하던 일본의 한 협력업체 대표에게서도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따끔한 지적을 해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자. 그것이 결국 내 사람을 지키는 길이고 내 운을 지키는 길이다. 한 번은 해외 투자자들과 회의하던 자리에서 중요한 숫자가 잘못 전달되어 분위기가 얼어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간부는 얼굴이 붉어지며 통역을 탓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회의는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투자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게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삼성의 오랜 파트너로 남아있다. 인생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게임이다. 분노는 순간 나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세상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 운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제 조용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화를 낸 것이 언제인가? 그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오늘 단 한 번만 숨을 한 번 더 쉬고 대답해보라. 그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잃어버린 운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은 번듯하지만 행동이 비어있는 사람 겉은 그럴듯하지만 끝내 신뢰를 잃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무게는 쇳덩이처럼 무겁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는 내내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여파가 남아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절, 나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많은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젊은 상인은 유독 말을 잘했습니다. 이 회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활기찬 태도에 나도 한동안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기한을 어겨도 변명으로 둘러대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피하고 상황을 바꿔 말하며 약속을 흐렸습니다. 말은 컸지만 말을 지킬 힘과 성실함은 없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시장에서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어려서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삼성 상회를 운영할 때부터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었고, 어떤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그라미가 쳐졌고 어떤 이름은 빨간 줄로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옆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나는 그 노트를 통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말을 지키는 사람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이 오래 남고 오래 성장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가 커지며 하나의 큰 도전을 맞았을 때도 말뿐인 태도는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1969년 우리는 처음 국산 TV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 안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약속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6개월 뒤 결과는 실패였다. 그 임원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약속을 할 때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자신감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다. 말은 계획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보고가 기본이 되었다. 그 변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의 뼈대가 되었다. 세상에는 겉으로만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인다. 분위기를 살리고 유쾌하게 웃고 큰 약속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된다. 그 말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런 사람을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불렀다. 소리는 크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릇.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견 간부 한 명이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대가 일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이 일정 확인을 늦게 했던 것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찢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진실은 당신 편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손편지를 받았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이겠습니다. 그는 그 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다. 하지만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다. 삼성이 성장하는 과정은 수많은 약속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산이었다. 납기, 품질, 원칙, 윤리,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이 땀을 흘렸다. 나는 그 중심에서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에는 내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쉽게 하지 않았다. 그 한 번의 사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약속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는 등을 돌린다. 이제 조용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최근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잊은 적이 있는가? 그 작은 괜찮겠지가 당신의 신뢰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단 한 가지 약속만 정해보라. 그리고 반드시 지켜보라. 그 한 번의 실천이 당신의 운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을 헐뜯는 사람,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말 한마디로 주변의 공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운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이 마음 하나가 운을 조용히 말려버립니다. 삼성을 키우는 동안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인사하지만 뒤돌아서면 누군가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팀원의 실수를 과장해서 전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재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의 흐름이 흐려집니다.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전자사업을 막 키워가던 시절 수원 공장의 한 부서 분위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성과가 떨어지고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보고도 늦어졌습니다. 조사해보니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그 부서의 대리 한 명이 늘 동료의 뒷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별로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지? 이런 말들이 조용히 퍼졌고 사람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들이 쌓이자 팀워크는 무너졌고 성과는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구나. 그 후로 나는 모든 부서에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개서는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나는 매주 간부회의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독이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잠깐은 시원할 수 있다. 잠깐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돌아오는 순간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다. 삼성의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 뒷담화가 많은 팀은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팀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말이 곧 운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운이 떠난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뒤에서 불만을 말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자리에 당신도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제가 미움받을까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침묵이 공범이다. 불필요한 뒷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부서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불평이 나오면 바로 개선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말할 때는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도록 유도했다. 몇 달 뒤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말로 품격을 드러낸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의 질이 운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아먹는다. 말이 곧 운이다. 오늘 말하는 한 문장이 내일 당신의 운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누군가를 헐뜯었는가?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해졌는가?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 따뜻한 한 문장을 선택해보라.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운을 지켜줄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부러운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감정 질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질투는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불이 번지고 그 불이 스스로의 운을 태워버립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끝내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 부문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맡은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과 기대가 오갔습니다. 그중 한 직원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뛰어난 실력 빠른 습득력 책임감 있는 태도, 그는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동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칭찬하면 그 동료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윗사람 눈에 잘 띄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칭찬이 줄어들고 함께 의논하던 목소리가 약해지고 서로를 밀어주는 대신 견제하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의 질투가 팀 전체의 공기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 부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일들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몇 초 뒤 질투하던 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질투는 숨기면 더 커지고 직면하면 줄어든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동료의 강점을 배우려 했고 남의 성공을 따뜻하게 바라보려 노력했다. 몇 세 이내, 몇 년 뒤 그는 그가 한때 질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팀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순간 나는 제자리에서 멈춘다. 하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 사람의 성장은 내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질투는 불처럼 퍼진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관계를 서서히 태운다. 남의 잘됨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장이다. 하지만 왜 저 사람만 잘 돼야 하지? 이 마음이 드는 순간 후퇴가 시작된다. 삼성에서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누군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약속이었다. 그 문화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습니까? 저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미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이 당신의 한계를 만든다.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질투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된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오늘은 누구도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그가 부러워하던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봤지만 가장 무서운 실패는 질투에 마음을 빼앗기는 실패라고 생각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자물쇠다. 남의 빛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의 빛도 켜진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최근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당신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가? 부러움이었는가? 아니면 질투였는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말해보라. 나도 해낼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운을 서서히 말려버리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피해의식과 변명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데 묘하게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도 잘 내지 않고 누구를 헐뜯지도 않지만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꺾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피해의식과 변명에 갇힌 마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세상은 내게 불공평하다. 회사가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상황만 좋았어도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항상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여건만 좋으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순간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런 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운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직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늘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그는 먼저 이유부터 말했습니다. 제가 하면 실수할까봐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겸손함이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할까봐, 책임질까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 스스로를 뒤로 밀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작은 업무부터 스스로 맡기 시작했고 실수하면 숨기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변명 대신 해결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운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그때 또 하나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운을 가져가는 사람은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만도 아니다. 운을 가장 세게 밀어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이다. 나는 이 말을 직원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변명은 작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숨어 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멈춘 사람에게 운은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늘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운도 멈춘다.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명을 만들었는가? 그 변명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가? 오늘 단 하루만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된다. 시작이 어렵지. 계속이 어렵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을 갉아먹는 사람만이 아니라 운을 불러오는 사람 곁에 두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람의 운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루를 보내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질투에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의식과 변명 속에 머무는 사람. 하지만 세상에는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정돈되고 함께 일하면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만나고 돌아서면 묘하게 가벼워지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들은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조용히 내 삶의 바람을 바꾸어 준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인재를 만났고 그중 다시 생각해도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다르지만 5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다.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기회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운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기질이다. 둘째, 위기에서도 감정을 흩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급한 상황에서도 목소리의 높낮이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위기라도 두려움보다 희망이 먼저 생긴다. 침착함은 사람뿐 아니라 운도 붙잡아준다. 셋째, 말은 적지만 행동이 많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고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고 남의 빛을 자신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서는 서로의 성장 속도가 2배가 된다. 그의 박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응원이다. 그 마음이 주변의 기운을 바꾼다. 다섯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작은 도움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누군가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운의 통로를 넓힌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고 기회를 잃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는 반드시 운이 머문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순간 흔들렸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설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 곁에 조용히 서서 말없이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태도와 눈빛이 삼성을 위기에서 건져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은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말과 작은 행동으로 서로의 운명을 움직인다. 운을 불러오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면 문제가 있어도 길이 보이고 힘든 날에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늘 당신을 믿어준 사람, 당신이 잘하지 못해도 먼저 격려해준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용히 옆에 서 있었던 사람, 그들은 당신의 운을 키워준 사람들이다. 당신이 흔들릴 때 잡아준 손이었고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눈이었다. 우리는 자주 그 가치를 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지금 알아보면 된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에게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라. 짧은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순간 당신의 운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묶어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돈하고 운의 흐름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운 역시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일 단 한 달이면 당신의 인간관계와 삶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의 운이 흘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 곁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를 품고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당신이 3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계획을 나누려 한다. 이 계획은 운을 갉아먹는 사람을 정리하고 운을 불러오는 사람을 가까이 두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첫째 주 관찰의 시간. 이 주에는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나는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 사람의 말투는 내게 어떤 기운을 남기는가? 만나고 돌아섰을 때 마음이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 이 네 가지를 조용히 관찰하며 적어 두어라.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는 그 영향을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기록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명확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둘째 주 정리의 시간, 이젠 조용히 거리를 둘 사람을 선정할 때다.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시간을 조금 줄이면 된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당신이 한 걸음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사람에게 기대던 운의 흐름이 멈춘다. 무리하게 끊을 필요는 없다. 단지 한 걸음만 뒤로 가도 충분하다. 거리에는 힘이 있다. 나쁜 기운은 가까울수록 강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셋째 주 체험의 시간, 이제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시간이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2번 만나면 된다. 가벼운 인사만 하던 사람에게 짧은 감사의 문장을 남겨도 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운의 통로를 넓히는 일이다. 넷째 주 내면을 세우는 시간. 운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도 운을 부르는 마음에 습관이 있다. 이 주에는 단 3가지를 실천해보라. 오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화를 느끼면 반드시 한 박자 쉰다. 남의 성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3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삶의 공기를 바꾼다. 나는 오랜 시간 직원들과 인재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운은 성격도 아니고 천재성도 아니다. 운은 태도다. 그리고 태도는 습관이고 습관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말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늘 손아에만 본다. 내 인생은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운을 지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 운을 스스로 흐트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삶에도 운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 또한 운을 흐트리는 또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 거리를 두면 된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문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운을 불러오는 사람과 한 걸음 다가가 보면 된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다음 기회를 가져온다. 나는 오늘도 일기 첫 장에 이렇게 적는다. 명예를 지키기, 감정을 다스리기, 말을 신중히 하기, 남을 칭찬하기, 질투 대신 배움 선택하기. 이 5가지가 평생 내 운을 지켜준 5개의 열쇠였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도 그 열쇠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은 운을 향한 걸음인가? 아니면 운을 멀어지게 하는 걸음인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30일,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운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보라.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삶의 새로운 흐름을 부르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